산수유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목본 식물입니다. 쉽게 말해 풀이 아니라 나무라는 뜻이죠. 그리고 수명은 수십여 년에서 수백 년을 살 수 있는 다년생 낙엽 화렵 소교목입니다. 전라남도 구례나 경기도 이천 같은 지역에서는 수령이 수백 년 된 산수유 고목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 봄 잎이 나오기도 전에 노란 꽃을 먼저 피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이 열매는 한방에서 귀한 약재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산수유를 집에서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심는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산수유는 햇빛을 정말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잘 드는 곳이어야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힙니다. 만약 햇빛이 너무 부족한 그늘진 곳에 심으면 꽃이 잘 피지 않고 나무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햇빛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람입니다. 너무 강한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주시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공기순환이 잘 되어야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베란다보다는 마당이나 옥상처럼 탁 트인 공간이 이상적이고 화분에 키울 경우에도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를 골라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흙, 즉 토양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산수유는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이 고여 있거나 항상 축축한 환경에서는 뿌리가 썩어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토양의 산성도는 약산성에서 중성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일반 텃밭 흙에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약 3:1 비율로 섞어주시면 배수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화분에 키울 경우에는 반드시 화분 아래 구멍을 확인하시고 화분 바닥에 굵은 자갈이나 배수용 망을 깔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나치게 비옥한 흙도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너무 기름진 땅에서는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은 오히려 적게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주기입니다. 산수유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것입니다. 산수유는 건조한 환경에 비교적 강한 나무입니다. 기본 원칙은 흙 표면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약 2cm 정도 찔러 보아서 속까지 말라 있을 때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봄과 여름 생장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하고 가을부터는 점점 줄여주시고 겨울 휴면기에는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로 물을 최소화하시면 됩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안에는 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흘러나올 만큼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 줄 때 충분히 주고 다음에는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하고 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비료와 영양 관리입니다. 산수유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꽃을 많이 피우고 열매를 건강하게 맺으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은 필요합니다. 비료는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 봄, 꽃이 피기 전인 2월에서 3월 사이에 완효성 복합 비료를 한 번 주시면 그의 꽃과 잎이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꽃이 지고 난 직후인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번 더 주시면 새 가지와 잎이 왕성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을, 열매를 맺고 난 후인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인산과 칼리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시면 다음 해 꽃눈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여름철 고온 다습한 시기나 겨울 휴면기에는 비료를 절대 주지 마십시오. 이 시기에 비료를 주면 오히려 뿌리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가지치기입니다. 산수유는 크게 방치해도 잘 자라는 편이지만 적절한 가지치기를 해주면 수영도 예뻐지고 꽃도 훨씬 많이 피게 됩니다. 가지치기의 최적 시기는 꽃이 지고 난 직후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시기는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가지를 자르면 이미 형성된 꽃눈을 잘라내는 것이 되어 다음 해 봄에 꽃이 거의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죽은 가지,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 교차하는 가지를 우선적으로 제거해 주시고 전체 수영을 보면서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모양이 되도록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가지를 자른 자리가 크다면 원예용 유합제를 발라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무리해 주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병충해 관리입니다. 산수유는 비교적 병충해에 강한 나무이지만 환경이 나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통풍이 불량하거나 과습할 때 생기는 탄저병이나 잿비 등 곰팡이병입니다. 예방이 최선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풍이 잘 되는 환경과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진딧물이나 각지벌레 같은 해충이 발생하면 초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이나 가지에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보이거나 잎이 오그라든다면 진딧물을 의심해보세요. 이 경우 시중에 판매하는 친환경 살충제를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뿌려주시면 효과적입니다. 강한 햇빛 아래 약재를 살포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반드시 시원한 시간대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유는 추위에 강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도의 월동응 보호 없이도 잘 견딥니다. 하지만 화분에 심어서 키우신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화분은 지면에 심은 것보다 뿌리가 추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혹한기에는 화분을 처마 밑이나 베란다 안쪽으로 옮겨주시거나 화분 주위를 보온재로 감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물 주기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최소화해서 뿌리가 건강하게 휴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